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의 거의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의 부족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영양분을 마이크로뉴트리언트, 즉 미세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 영양소의 부족이 수많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우리가 많이 먹질 않아요. 많이 먹질 않습니다. 좋은 우리 야채, 과일들 많이 먹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한 양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빨리 과일과 채소를 자라서 빨리빨리 내보내서 팔려고 하는 팩토리 파밍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채나 과일에 얼마만큼의 영양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채소와 과일들이 영양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염증이 많고 특히 우리 장 염증이 있으면은 육모들이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좋은 미네랄을 먹더라도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충분한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양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염증이 많아서 우리 세포에 염증이 있으면은 우리 세포에서 이 미네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충분한 미네랄이 있지 않으면은, 특히 칼슘이 있지 않으면은 이 미네랄이 우리의 피 속에 떠다니더라도 세포 안으로 가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칼슘이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미네랄을 먹기 시작해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이 있으면은 또 우리 세포 안으로 이 미네랄들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이 좋다고 해서 미네랄 정제만을 먹으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미네랄 정제 먹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네랄을 살아있는 채소를 먹으면서 이런 염증 또한 같이 치료하면서 미네랄을 계속 공급해 주면은 염증도 치료되고요. 그리고 미네랄도 우리 몸과 세포로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약입니다. 이 약 중에서 특히 우리 위산 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우리 몸에 칼슘과 포타시움과 매그네슘의 흡수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또 혈압약 중에 하나인 다이자이드 약 또한 우리 몸에 매그네슘과 포타시움의 흡수를 저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임상적인 예를 한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잠이 잘 안 와서 병원에 가면은 수면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잠이 잘 안 올 때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미네랄들입니다. 즉 칼슘과 매그네슘과 포타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수면제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가 처음엔 좀 듣다가 계속 이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수면제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면제도 제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 있거나 안 그러면 불안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갑니다. 이때 또한 필요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호르몬들이 대표적으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인데 이러한 호르몬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그냥 약만 계속 공급하면은 이 미네랄 공급 없이 약만 공급이 되므로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셔서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힘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근데 뚜렷한 병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생채소를 많이 드셔서 살아있는 미네랄을 많이 드세요 하시면은 이분들의 증상이 거의 몇 주 만에 다 좋아집니다. 병원에서는 이분들의 병명조차도 알 수 없어서 그냥 보통 무슨 신드롬 같다, 안 그러면은 무슨 기능 저하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인데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미네랄을 생채소로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증상이 몇 주 만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많은 염증들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독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가 좋은 미네랄들, 충분히 살아있는 미네랄들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분한 미네랄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염증들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원인인 염증이 미네랄을 잘 먹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수많은 병이 생기는 거라면은 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 미네랄 검사를 하면은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걸까요? 첫째,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 미네랄들을 많이 내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acute phase reactant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많은 물질을 내보낸다. 이 물질의 명칭이 바로 제가 말한 그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미네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중 검사를 하면은 이 미네랄들이 보통보다 더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보통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칼슘,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은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에 붙어 있다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아이들을 혈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혈중 칼슘을 재면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들은 우리 혈액 속에도 많지만은 또 우리의 티슈와 우리의 근육과 뼈 속에도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학에서 하는 검사로는 정확한 검사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상적인 범위, 우리가 피검사에서 정상적인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정상적인 범위가 솔직히 범위가 정상이라서 그런 정상 범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요. 작년 동안 검사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있는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two standard deviatio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92%의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아팠는데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그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미네랄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의대에 다닐 때 환자를 보고 수치를 보지 말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가 건강하고 수치가 나쁘면은 수치를 보지 말고 환자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에 현대의학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네랄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미네랄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살아있는 미네랄이 들어와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채소와 생과일에 있는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제로 먹으면은 거기에 아주 조그만한 영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들이 산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더욱더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결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제를 먹으면은 어쨌든 우리의 간에서 한번 걸러줘야 돼요.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었을 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독소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정제는 우리의 간에서 걸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간에서 독소가 발생해서 그 독소가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미네랄들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으면은 매그네슘도 같이 먹어줘야지 칼슘이 좋은 상태로 우리 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디움과 포테시움의 밸런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밸런스 걱정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먹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우리의 몸이 정말 정말 좋은 상태가 되게 먹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몸이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먹어야겠죠. 그렇게 먹으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5접시는 먹어라. 5 serving 먹어라. 5 serving은 조그마한 접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런던대에서 다시 연구 결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적어도 10접시는 먹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 작은 접시를 먹으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씹어 먹는 거지만은 이걸 계속 입으로 씹어 먹으려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먹고요. 그리고 그 먹지 못한 부분을 녹즙이나 과일즙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즙과 과일즙을 하루에 한 5잔 정도 먹고요. 그 나머지의 양은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